공지로 건축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자, 그럼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건물을 지으려는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땅에다 건물을 어떻게 짓든 내 맘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대지안의 공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건물일 때 건물을 이런 식으로 일정 이격거리를 띄어서 줘야 된다. 이 조건이 나오고, 또 일정 건물의 일정 조건에서는 인접대지에서 요걸 띄어서 해야 된다. 요게 대지안의 공지예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줄다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폐율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데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지안의 공지라고 하는 개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현업 중개업을 하다 보면 많은 의뢰를 받아요. 오늘도 지금 한번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물류창고 부지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수를 한번 따져보고 할 때, 이거는 이렇게 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 이런 느낌을 갖고 접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엮입니다. 자,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기본 개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도로에서 일정 이격거리를 띄라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을 최대한 넓게 쓰려면 상가 같은 거 지으려면 도로 쪽에 붙여서 짓고 싶잖아요. 그죠? 붙여서 짓는데 지려고 보니까 대전에 공지 적용받는 건물이나 요건이 되면 뒤로 뛰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여기 공교롭게 지금 우리 이 내부에 여성 수강생분들이 5분이 있었고 남자분들이 쭉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름을 넣는데 그날 딱 기름을 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와요. 음악도 나오는데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데 그 듣다 보니까 기름 넣고 차를 옆으로 빼고 그 방송을 끝까지 다 듣고 움직였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이게 보면 유효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물건을 쇼핑할 수 있는 쇼핑에 대한 시간을 따져보면 이 남자분들 여쭤볼게요. 물건 고를 수 있는 본인이 최대 한도가 몇 분입니까? 이런 백화점 가서 물건을 고른다. 이럴 때 최대 한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30분. 남자 30분 딱 나옵니다. 여성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뭔가 옷을 고른다. 그러면 본인이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하루 종일. 네, 그게 나옵니다. 하루 종일. 네, 그 답을 원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심리학 마케팅 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둬요. 이게 남자는 30분을 못 넘기고 여자는 8시간을 그 이상도 가능한데 일단 8시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이게 쇼핑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뭘 보러 가면 여러분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남자 여자가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둘이 다니다 헤어져요. 파토납니다. 왜? 7시간 반이라는 고통이 남자분은 따르고 여자분은 7시간 반이라는 서운함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인간의 피해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남자는 과거에 수렵 활동을 했고 여자는 채집 활동을 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게요. 수렵 활동하는 남자분이 8시간을 뛰어다닌다. 인간은 체력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애정을 내서 딱 보고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잡기 편한 걸 골라요. 다시요. 소떼를 사냥할 때 와 저거는 고기가 좋아 보여 튼튼하니 저거 잡자. 기분 좋아서 뛰어서 도망가요. 그럼 쫓다 보면 마지막에 밀리는 게 뭐예요? 늙은 거, 병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잡아야 돼요. 일단 잡기 좋은 거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자분은 밭에 나가서 채집을 할 때 30분 채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계속 고르잖아요. 그 생각을 수만 년 해왔고 그 수만 년 양쪽의 행태학적으로 피해 습성으로 이건 딱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길들여진 행태래요. 그 듣다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쇼핑할 수 있는 유효 시간이 30분을 못 넘기고 여자는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까지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 백화점에서는 뭐를 했냐면 영국의 모 백화점이 매출이 8위에서 1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할 때 이게 나왔어요. 들어갈 때 뭐가 있냐면 1층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왜 캐비넷에서 보관하잖아요. 보관물 맡기면 번호표 주잖아요. 일 보고 번호표 주면 내가 맡긴 집 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 보관소가 있대요. 남자를 넣어주면 번호표를 내줘요. 그럼 여자는 가서 쇼핑 8시간 하고 남자는 그 안에서 남자 보관소에서 서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체스도 두고 당구도 치고 뭐 맥주도 가볍게 마시고 영화도 보고 있다가 부인 표가 부르면 나가는 거 이제. 그걸 했더니 매출이 그렇게 올랐대요. 그 얘기 듣고 내가 하도 웃겨서 듣다 보니까 남자 보관소가 있는 백화점에서 나올 때 이게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면 남자분들에 대해서 수익이 좋고 잘 팔리는 것들은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 앞에 딱 있어요. 바로 딱 보고 사줄 수 있게.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돌면 저 안쪽 구석구석에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왜? 계속 보고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제일 좋은 거 딱 보고 사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요. 이해되죠? 옷 같은 거 옛날에 사러 가면 이게 두 분 그런 거 없었어요? 여기 쫙 8층 여성복 코너 다 뒤져요. 입었다 벗었다 저번 미안해 죽겠어. 돌아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났다 이제 뭐 사겠지 했더니 이래요. 여보 저 앞에 현대백화점도 세일하던데 글로 가볼까 이제 막 싸우지 않아요? 그냥 되게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알려줄게요. 첫 집에 들어가서 딱 입고 나오니 너 천사 같아. 야 이렇게 이쁜지 야 이거 얼마나 빨리 딱 사고 그냥 데리고 나오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게 제일 편하지. 그냥 어리버리 끌려다니면 밤새 끌려다녀도 답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이 옷이 제일 이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이야 막 지나가는 사람보다 막 여보세요 이 여자 이것보다 더 이쁜 여자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막 정신없게 해놓고 확 사버려야 돼요. 그게 빨리 행복해 못 행복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백화점인데 이제 옷 다 샀고 내려오는데 나는 밑에 차 빼고 올게. 그래 밑에 가서 지하 1층에서 차 뺍니다. 그래서 차 빼는데 밀려갖고 나오는 게 한 40분 걸렸어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한이 이 앞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 생각하고 차를 빼서 40분에 나갔는데 없어요. 여기 입구에서 차 대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여보 내가 7층에서 당신 생각이 돼 내려갔고 내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니까 층별로 또 눈에 들어온 게 있어 보고 있어. 3층인데 2층 1층 이제 1층이야 이러면 1층에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 봤어요. 1층에서 현관 나갈 때 백화점 1층 어떻게 됐나 보라고요. 딱 에스컬레이터 내려서 현관 나갈 때 그 길에 양쪽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엄청난 즉흥적인 구매 욕구를触发시키는 그런 물건으로 디스플레이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계, 반지, 보석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가지고 여자는 이렇게 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 보다가 1시간 걸리면 남자분은 여기서 차 세우고 있으면 뒷차가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막 사태질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제가 딱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여기 지어져 있다면 이 차는 이 앞에 서 있으면 도로교통에 방해가 돼요. 근데 대전의 공지로 여기 밀려 있다면 차들이 여기서 있다면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전의 공지가 왜 존재하는지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건물이 뒤로 물러나야지 도로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는다. 이게 존재하는 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다. 이럴 때 이게 바짝 붙어 있으면 옆집에 피해를 준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공장 같은 게 옆 건물을 바짝 지어서 돌아가요. 그리고 저쪽 마당은 넓게 해놨어요. 이 공장의 목적은 물건을 출하할 때 이쪽은 좀 넓게 물건을 쌓아야 되니까 이걸 바짝 붙어지면 이쪽 집은 조용한데 이쪽 집은 시끄럽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시끄러운 건 옆에서 떼어야 된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대전의 공지의 요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창고 같은 건 여기서 떨어지는 게 맞아요? 안 떨어지는 게 맞아요? 떨어져야 맞죠? 이해되죠? 그래 물건 출하할 때 여기다 차가 서서 도로교통에 문제 안 주니까. 공장도 떨어지는 게 맞죠? 이해되죠? 자, 근데 옆에서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볼게요. 공장은 옆집에서 떨어져야 맞겠죠? 시끄러우니까. 창고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럽잖아요. 물건 싸놓고 조용히 있는 데잖아요. 이해되죠? 창고는 옆집에서 뛸까 안 뛸까요? 안 뛰어요.
이해되세요? 예전에 제가 문제 내라고 할 때 모의고사 낼 때 이거 냈었거든요. 대전의 공지 규정이 잘못된 걸 고르시해서 창고가 인접돼서 뛴다 내니까 사람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뛰잖아 이러더라고요. 공장은 옆에서 뛰지만 창고는 안 뛰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느낌만 가지라는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곱하기 더하기 다 하지만 직접 수기로 계산하는 건 없죠. 뭘로 합니까? 계산기 있죠.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내용은 이미 교재에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중개하려고 할 때 중개하게 될 때 일정 건물의 일정 조건은 인접대지에 뛴다. 도로에서 뛴다. 이 조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제게 뭔지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 그림. 이거죠.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건물을 짓게 될 때 지금 보면 일정 대전의 공지구역에 용도지역이 있다고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용도지역별로 일정 건물을 짓게 될 때는 대전의 공지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정한다. 이해되시죠? 그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적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건축물이 따로 있고 용도지역이 있고 이해되셨어요? 내가 짓는 건축물이 있고 용도지역이 맞을 때만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반 상업적은 대전에 공지 있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 질 때는 대전에 공지가 있다는 게 조건이 맞을 때만 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게 뭐냐? 찾아보면 된다. 그거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네. 바닥 면적이 500제곱 이상 공장이라면 이런 공장은 일정 이격거리를 띄어야 되는데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이런 산업단지 공장은 그게 없다. 잘 보세요. 공업지역에다 공장 질 때는 얘도 시끄럽고 나도 시끄러워요. 그럼 서로 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에 땅을 사서 공장 진다면 500제곱 이상 될 때는 대전에 공지 규정이 있구나. 이해되시죠? 자, 이런 얘기를 볼게요. 이런 공장 건축물이라는 건 일정 용도적 조건 하에서 있는 거구나. 대전에 공지가 있으면 이때는 옆에서 떨어져야 된다. 정리되셨죠? 다시 볼게요. 밑에서 보면 여기 보세요. 옆에서 뛰는 거. 공동주택 같은 거는 이걸 띄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공동주택이 있다면 공동주택은 대전의 공지에서 떼어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면만 접한 데가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도로가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땅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면적에 같은 가격의 상업지역이라면 이자님 그 책 내가 나중에 줄게. 조금 있다가. 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A 필지와 B 필지가 있을 때 여기다가 연립주택 아니면 아파트를 진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진다면 A 땅이 나요? B 땅이 나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삼명각지인 B 땅이 낫지 이 생각 들지만 주춤하는 거예요. 왜 주춤하느냐? 이겁니다. 대전의 공지 규정을 딱 보면 여기서 조례로 6m 뛰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인접대지에서 뛰라는 건 조례가 안 정해놓은 동네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건표율이 마구마구 사정없이 그냥 6m 뛰다 보면 다 빠지죠. 도로가 삼면이 접한 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데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건축물과 건물의 사이즈별로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대전의 공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땅의 악조건과 선한 조건이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면 다시 설명드려볼까요? 이거 모르면 이 땅 좋아요. 이해보단 이게 좋아요. 그럼 이게 건축업 하시는 분들은 대전에 공동주택 오래 짓다 보면 대전에 공지 있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 상업지역에다 주상복합 아파트 쓰려고 할 때 이런 땅은 이렇게 떨어지면 건폐율을 못 찾아 먹어요.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서 80% 지역인데 이거는 60%도 안 나와요. 6m 뛰다 보면.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뛰다 보면 앞에는 주차장 놓고 1층에 상가로면 어째 전면 뛰어도 돼. 근데 뒤에다 이건 다 찾아 먹어. 그럼 이게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고 이걸 모르고 앞에 있는 길 건너 중개업자는 이걸 밀었다면 그 손님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일로 가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를 대전의 공지에서 달리 봐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대전의 공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구성합니다. 왜 구성하느냐? 일단 여러분이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가 뭘 물어보면 뭐 짓습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치려는 용도가 여기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대전의 공지를 적용받는 지역인가 아닌가 이것도 분석해서 여러분이 땅을 댈 때 가능성의 여부를 어때요? 정확히 진단해야죠. 질문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거 어렵게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의뢰한 손님 이런 거 모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만과 편견을 버리세요. 왜? 만약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라면 벌써 머릿속에 부동산 일반적인 전반적 평균 표본치의 지식은 여러분보다 못하지만 고분이 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여러분보다 훨씬 더 깊게 알아요. 이해되죠? 공장이나 아까 말한 거 그런 거 하는 분들은 딱 보면 이런 거 머릿속에 여러분 땅 보다 보니까 얘기 들은 게 있다고요. 이해되죠? 그런 부분의 문제를 이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얘기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예요. 여기 상업적인 주상복 앞에서 진다니까 이 소리만 해요. 아니 지는 거 모르냐고요. 여기 건폐율 80이라니까 82 소리예요. 이 사람은 생각하죠. 아니 여기 대전에 공지 따지면 건폐율은 내가 볼 때 60이 채 안 될 텐데 왜 저 소리 할까? 그리고 이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강력한 주장을 처음에는 없었대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알아보니까 나중에 똑같은 소리 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게 맞네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모든 신뢰를 잃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전의 공지라는 개념 한 카트 설명드렸습니다. 아시겠죠?